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정치 불안에 대한 안도감과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강도 완화 가능성 등이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금융시장에는 불안감이 확산했습니다. 이에 더해 장전에 발표된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으며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투심이 위축된 국내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의 내년도 실적 전망을 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장기간 호황에 따른 피크아웃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화석연료 산업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감이 우려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의 발주 증가로 울트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까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저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참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코스피는 2% 가까이 밀렸고 코스닥은 2% 넘게 밀리면서 이번 주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시장은 사실 트럼프, 그다음에 머스크의 입에서 나오는 쪽으로 좀 돈이 강하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들어왔다가도 잠시 올랐다가 그다음에 또 눌리는데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돈이 들어오는 곳이 이 트럼프와 관련된 그리고 머스크와 관련된 그런 재료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한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시장 변동성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서 수익을 봐야 하는지 50분 방송 준비해 왔으니까 뒤쪽에서 밀착 종목과 보너스 종목까지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가 참 정신없이 지나갔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금요일이 가장 아쉬운 장이 됐다는 게 조금은 서운하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한 주를 잘 되돌아보면서 다음 주 대비를 잘 해봐야 되는 시점이 또 금요일이 되겠죠. 주식광장 통해서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글로벌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이었고요. 그 속에서 유럽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뉴욕 증시가 열리기는 하지만 또 조기 폐장되다 보니까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기 폐장이다 보니까 거래량도 확실히 줄어들 것이고 그에 그렇죠. 따른 뭐 재료 같은 것들도 물론 이제 주 초반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관망하는 흐름이 또 금요일 장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전일 휴장이었다고 치더라도 우리 국내 증시가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오늘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는데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의 수가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장중에는 거의 뭐 2,500여 종목 중에서 400여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하락을 만드는 그런 시장도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 하락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몇 가지 짚어보자면 일단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 금융, 바이오 할 것 없이 이제 대부분의 업종들이 동반해서 약세를 보였던 시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을 떠나서 투심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악재들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또 터지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제 전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들이 일단 첫 번째 이슈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의 10월 산업 생산, 그다음에 소매 판매, 설비 투자 이런 지표들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투심을 좀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한 이제 하락을 만들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 일본의 금리 인상설에 힘이 지금 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엔캐리 청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또 크게 하락을 맞았던 경험이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그때처럼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위기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지난 8월 엔캐리 청산의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또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이제 엔캐리 청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0.9%대 밀리는데 그쳤거든요. 근데 그런 데에 우리 국내 증시가 이보다도 더 과하게 빠졌다. 왜 이러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내 증시 상황 자체가 투자 심리도 약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올해 내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투심보다도 수급이 굉장히 얇아졌다. 수급이 얇아질 대로 얇아졌고 이제 국내 증시를 둘러싼 이런저런 악재들이 굉장히 호재가 없고 척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면 환율이 1,400원 피크를 찍고 나서 그 이후로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 더 튀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증시의 진입 가격,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가격적인 메리트라고 하는 건 주가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나 밸류에 비해서 많이 빠졌다라고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입 가격의 메리트는 또 한 번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낙폭 과대주, 그다음에 실적이나 모멘텀 대비 많이 빠진 종목들은 또 시장이 회복을 하면 다시 탄력 있게 올라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이런 어려운 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이 이런 어려운 장세에서도 사고자 하는 그런 섹터와 종목들을 선별해서 들고 간다면 시장이 다시 반등해 줄 때 우리가 또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섹터와 종목들 그리고 보너스 종목까지 오늘 뒤쪽에서 자세한 설명 드려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전반에 다시 한번 우려감이 조금씩 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는데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옆에서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와 관련돼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강달러도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탈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이 부재하다는 점이 국내 증시의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자면 환율이 상승을 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점, 그리고 저가 메리트, 저점 매수가 국내 증시에는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희망적으로 보시면서 전략을 이 부분에 맞춰서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섹터는 어떤 게 있을지 이슈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조선업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조선업을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반대로 완전히 울트라 사이클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으실까요? 그래도 이제 수준화 영업이익이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트럼프 수혜주가 조선이다 아니다를 놓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이 종식이 되고 네. 그동안 이제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물류 그쵸. 운임비가 올라가면서 이런 조선 업황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살아났던 건데 이제 그게 전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그게 이제 조선 업황에 이제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위기 의식이 조금 반영된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이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을 이제 견제하기 위한 이제 국내 선박들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고 실질적인 영업이익 수주 모멘텀은 살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 상반기 그 이상까지도 이제 조선 업황에 대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조선업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면서 전략을 세워보려 합니다. 잠시 후에는 밀착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슈들 간략하게만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는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걸지 짚어볼 예정이고요. 이슈에 또 이어서 볼 수 있는 밀착 종목까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정확한 정보들로 함께해 보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에 하루 대표님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불수급 포착키를 통해 선별된 종목, 보너스 종목까지 다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를 세세하게 더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밀착 종목 그리고 불수급 보너스 종목까지 더 자세한 전략들을 라이브 방송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요. 장중에도 혜택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 흐름도 살펴주실 예정이지만 그날 그 장 안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보너스처럼 공개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장중에 단기 공략주를 받아가실 수 있는 게 팍스 통신망이니까 50분 전까지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루 대표가 주는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되겠죠. 저희가 방송에서 만나봤던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안에서 JYP 엔터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11월 15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죠. 바로 그 다음 거래일에 공략에 시작해서 17%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AI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전망이 좋다라고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해오셨는데 한글과 컴퓨터를 1차, 2차로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월 8일 방송에서 공개하시고 바로 다음 거래일에 진입하셨죠. 그때는 28%나 넘는 상승분을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2차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11월 20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 다음 날 진입한 다음에 13%도 넘는 상승분 우리가 챙겨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칩셋미디어 아직도 보유 중이지만 10%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밑으로 보이는 종목들 다 보유 중이지만 힘있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이라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표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11월에 들어왔을 때 공략을 시작해서 벌써 이만큼이나 올라간 종목들이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종목을 방송을 통해서도 가져가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로 가져가시려면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단에 QR코드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도 상승을 제대로 탄력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볼까요? 오늘 이제 수익을 상승률을 달성한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 이제 더존비즈온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수익 리뷰할 종목이 없으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살짝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미리 또 좋은 자리에서 잡아놓고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슈팅이 나와주는 종목들도 이런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월 18일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언급을 드리면서 이제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고 사실 지금 추세는 굉장히 좋아요.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지금 이제 고점 이전에 만들어놨던 고점이 이제 78,300원인데 지금 7만 원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고점을 목표로 2차 목표가를 잡아 보신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I 섹터로의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공략을 했던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셀바스 AI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죠.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지금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요 더존비즈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멘텀을 또 강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매출을 발생시키느냐 여부를 봤을 때 이 종목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고객사 그리고 공식 파트너도 굉장히 단단한 그런 기업입니다.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 AI를 이제 시작을 한 그런 기업들과 함께 공동 파트너사로 업무를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판매도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굉장히 좋죠. 재료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지금 이제 순매수로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전고점 근처까지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1차 익절을 하시고 2차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이전 전고점 75,000 이상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 이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이고 밀착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인데 오늘의 밀착 종목 역시도 이제 뭐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시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뒤쪽에서 오늘의 밀착 종목 나는 이 더존비존을 같이 함께 공략을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뒤쪽에서 설명드리는 밀착 종목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더존비존 만나봤습니다. 아직 보유 중이지만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78,300원이 전고점을 2차 목표가로 잡고 지금 홀딩하면서 계속해서 전략을 세워주고 있으신데요. 현재도 7만 원 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2차 목표가까지 단기적으로 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대표님이 이미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셀바스 AI와 같은 종목들로 이미 크게 상승하는 것들을 잡아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미 여기 표에도 다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죠. 더존비존도 가운데 이미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승률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전략을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갔지만 아직도 보유 중인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의 새로운 밀착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슈와 더불어서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면 밀착 종목까지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요즘에 워낙 시장이 조금 빠르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급이 쏠리면서 강하게 슈팅 나오는 종목을 나는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루 대표님이 또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불수급 포착기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날 장 안에서 수급이 쏠리는 종목이 어떤 건지 제대로 선별을 해내고요. 그 안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종목을 빠르게 선별해서 또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다 실시간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오늘 장 안에서도 급등했던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이 가장 공략하기 좋을지 보너스 종목으로도 만나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너스 종목 만나보기 전에 이 불수급 포착기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냐 궁금해지시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이 쏠린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조금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라가겠죠. 그 단순한 원리를 적용시킨 포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도 그다음에 수요, 이 종목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타이밍을 포착을 하는 검색식이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온 돈들이 이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종목에 들어온 돈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뭐 조정을 거치든 횡보를 하던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을 찾아내는 포착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불수급 포착기 같은 경우는 뭐 스윙도 괜찮지만 당일에 이제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수요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수급의 주체가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의 주체가 들어왔지만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그 타이밍을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매수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파동 이후에 눌림목 공략한다면 시세를 다시 한번 분출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될 것이다. 이런 로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불수급 포착기가 어떻게 포착을 하고 종목을 어떻게 포착을 하고 그 다음에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지난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같이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여기 이렇게 11월 25일 날짜가 써 있죠. 11월 25일 팍스통신망 안에서 드렸던 종목이고요.
불수급 포착기 포착 종목 이렇게 핑거라는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월요일에 포착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다다음 거래일이죠. 그 다다음 거래일에 슈팅이 나와준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일봉으로 보자면 포착됐던 시점이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됐던 시점이고 그리고 나서 이 거래일 연속해서 양봉 만들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 슈팅이 나와주는 흐름을 만들어냈죠. 포착한 이후로만으로도 한 1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한 시세 분출이 나와준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수급이 잘 들어와줬고 들어온 수급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분봉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박스 표시해둔 구간을 60분봉에서 살펴보는 건데,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계속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제 급등이 나왔죠.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고 나서 여기 보시는 노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포착기에 포착이 된 그런 순간들입니다. 자, 포착기에 포착이 됐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수급의 주체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들어온 돈은 있는데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충분히 이 종목은 쉬다가도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이 하단 부분에서 주가의 하단 부분에서 바닥을 한 번, 두 번 정도 다지고 세 번 정도 다졌네요. 세 번 다지고 나서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 여기 위에 있던 매물대들을 다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갭을 이렇게 띄우고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골드라인이 만들어지고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어요. 근데 제가 포착이 됐던 시점은 이 시점이지만 여러분들께 드렸던 시점은 이런 시점입니다. 자, 요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수급이 들어왔는데 산 사람은 있는데 옆으로 횡보하면서 빠져나간 사람은 없다. 아직 판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서 드러나게 되냐면 아래 하단에 있는 거래량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어때요? 거의 이렇게 실눈 뜨고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안 보일 정도로 거래량이 미비하죠. 그러다가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되는 순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튀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튀어주죠. 그리고 나서 갭상승을 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 때도 이렇게 거래량이 튀어주는데 그 뒤의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매수 타점으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는 영원히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항상 상승과 조정을 하면서 조정을 만들면서 주가는 우상향을 만들게 되는데요. 굉장히 시장에서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조정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게 조정이 아니라 하락인지 조정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마찬가지로 수급, 거래량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들어온 수급은 있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빵 하고 터졌는데 빠져나간 수급은 어때요? 거래량은 굉장히 미비하죠.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간이 하락을 암시하는 게 아니라 조정 기간이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횡보를 마친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빠져나간 수급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고 가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점이 돈이 들어오고 골드라인이 형성이 됐지만 빠져나간 수급이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거래량이 미비해졌을 때 조정을 받을 때 매수 타점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시점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분을 우리가 획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 핑거의 일봉이었고요. 그 다음 거래일인 이제 음봉이 이렇게 쫙 나왔어요. 음봉이 쫙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양봉이 나왔는데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왜냐, 오늘도 우리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 그러면은 요거 그럼 파란색 이 음봉은 생각보다 좀 길게 내려와 있는데 그럼 수급이 빠져나가고 조정이 이제 들어오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내용을 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여기서 꼬리 말고 딱 올라와서 반등을 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입니다. 지지 구간이자 저항 구간, 이전에 만들어놨던 저항 구간이자 새롭게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골든 크로스가 이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되고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요 종목이 60분봉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자, 여기서 조정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된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왔다 나간 수급이 아예 다 빠져나간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온 수급이 여전히 아직 이쪽에 남아있고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충분히 여기서 횡보를 할 때 매수 관점으로 체크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핑거라는 종목 혹시 오늘 처음 보셨거나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한 번씩 다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함께 하신다면 제가 오늘 밤 라이브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라이브 방송 시간 11시 이전에 미리 들어와서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장 안에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었던 핑거라는 종목을 통해 불수급 포착기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흘러가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월요일에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요, 월요일부터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팍스통신망 안에서 하루 대표님이 안내해 주시는 걸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상승분을 다 챙겨가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제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 다음에도 골드라인이 형성이 됐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재차 진입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골드라인이 형성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핑거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이 핑거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상승을 바라기는 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보너스 종목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오늘장 안에서 새롭게 선별될 종목이 있어서 보너스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바로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불수급 포착기도 일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오늘 불수급 포착기가 일하기가 쉽지 않은 날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일하기 쉽지 않은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특히나 하락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착이 됐다라는 건 충분히 그 뒤에 시장이 좋아지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보너스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은 사실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고 지금 여러분들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시세를 굉장히 많이 분출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수급이 어렵고 돈이 없을 때는 이렇게 신규 상장주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급등을 시키고 또 이제 또 조정도 또 강하게 나오고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자, 요즘 보시면 그동안의 신규 상장주들이 쭉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다시 우상향을 만들려고 하는 이 변곡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신규 상장주인데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고 사실 어제부터 포착이 됐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소개를 드려보고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보셨다시피 계속해서 우하향을 만들었던 종목이에요. 상장 이후로 그렇다 할 상승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쭉 미끄러져 내려왔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이 내려가는 하락 각도가 굉장히 완만해졌죠. 굉장히 완만해지면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추세가 변곡이 되겠다라고 신호를 받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거래량이 어때요? 이렇게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변곡을 만들 때 거래량이 또 강하게 들어와주는 흐름들이 만들어졌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추세를 바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여기 좀 확대해서 보자면 지금 이 어제 그저께 수요일에 만들어놨던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전에 만들어놨던 고점이죠. 고점이자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다 돌파시키는 캔들이 나왔어요. 돌파를 했다라는 건 여기에 뭐 물린 사람이든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의 물량들까지 다 흡수해서 주가를 위로 올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슈팅 이후에 지금 위에서 고점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들어왔던 거래량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가 줄 수 있는 자리는 훨씬 더 남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지금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를 제가 브리핑 해드릴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35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제가 이제 이 가격 전략을 또 한번 쫙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부분들이고. 자, 요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분봉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골드라인이 들어와줬죠. 골드라인은 뭐다? 돈이 들어왔다라는 신호다. 들어온 돈은 있는데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다시 한번 올라가 줄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응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때 골드라인이 형성되고 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쭉 박스권 만들면서 횡보를 했어요. 횡보. 자,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입니다. 돈이 들어왔어요. 골드라인이 형성되고 슈팅이 나왔는데 얘가 지금 빠져나갈 애라면 주가가 내려갈 애라면 이렇게 그냥 이탈시키면서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고점에서 박스 만들면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도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횡보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강한 거래량 실리면서 급등이 나왔고 또 골드라인 표시되면서 돈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급등 이후에 이렇다 할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박스권 고점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돈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온 이런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골드라인 형성되면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의 주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한번 좀 밀렸어요. 밀렸는데 거래량을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이전에 들어왔던 거래량들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분할로 접근을 한다면 이 가격대, 이 수급에 들어온 형성된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이 들어온 수급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내용들 지금 제가 보너스 종목이기 때문에 정확한 종목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안에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이동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종목명, 그다음에 자세한 가격 전략 바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종목이 사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가격이 별로 얼마 변동성이 없는 것 같지만 신규 상장주들 특성상 조금 변동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시기는 굉장히 또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단봉인 것 같아도 요 하루 사이에 이제 뭐 7%, 10%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만 상승할 때도 또 그만큼의 상승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얼마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손절가는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또 보너스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이 종목 나도 같이 함께 제대로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명과 가격 전략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 밤 11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더 확실하게 조금 더 소통하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서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된 오늘의 보너스 종목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불수급 포착기 보너스 종목을 보여드리는 게 오늘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가장 심사숙고해서 가져오셨겠죠. 어떤 종목인지는 차트상의 흐름을 통해서만 만나봤습니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고개를 들어 올리려는 듯한 모습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추세 전환이 일어나면서 거래량이 이전 대비 급증했다는 걸 여러분도 같이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라인이 계속해서 형성됐다가 횡보 구간이 나왔더니 바로 급등 시세 연출됐다. 이러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볼 수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골드라인 형성 후에 들어온 수급만큼 나가지 않은 채로 약간의 가격 조정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상승분은 대표님이 주시는 추가적인 이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추가적인 전략을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전략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받아가셔야겠죠.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도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잠시 후에 만나보는 밀착 종목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황 흐름까지도 체크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혜택들을
사실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은 다 받아가시고 있으니까요. 여태까지 놓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장을 함께 헤쳐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불수급 포착기, 나는 조금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라고 하신다면 이슈를 통해서 탄탄하게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이 더 맞으실 것 같은데요. 자,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조선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시각이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대표님께서는 긍정적인 전망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자, 조선 섹터, 만약에 울트라 사이클이 진짜 오게 되는 거라면 우리는 조금 어떤 전략으로 세세하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조선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에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고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 둔할 수 있다고 지금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다른 기술주나 제약바이오처럼 막 변동의 폭이 크진 않으니까요. 급등이 나오거나 굉장히 짜릿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성장에 대한 그 여력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제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안전하게 그다음에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전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조선 섹터를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도 충분히 시세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게 저의 또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피크 논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 이제 홍해 사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이 컨테이너 선박의 발주는 줄어드는 게 맞거든요, 사실. 근데 저기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국내 조선 기업들이 또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LNG 선박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인해서 이제 똑같이 배를 만들어서 똑같은 물량을 팔더라도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과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고부가 가치 선박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의 예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서 LNG 수출 사업이 일시 중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에 반대하는 발언을 또 내놓은 정치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는 또 이견이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안에서도 이 LNG 선박과 그다음에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장기적인 호황을 또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일단 구식 LNG 선박의 교체 발주 사이클이 사실 2025년 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지속적으로 내년 상반기 혹은 내년 하반기까지도 이런 수주 모멘텀은 조선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업종 전반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 그것을 모멘텀으로 삼아서 그쪽을 좀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것으로 인해서 실적이 또 한 번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이 조선 안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뒤쪽에서 소개할 밀착 종목도 역시 이런 고부가치 선박에 대한 이제 실적의 개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안에서도 특히 LNG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세세한 전략을 세워가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분을 다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후에 밀착 종목이 이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다면 밀착 종목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 조선 안에서 다른 관련주들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좀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선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가장 또 큰 종목들 있잖아요. 조선 그쵸. 3사를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큰 흐름, 조선에서도 조선이 있고 그 안에 엔진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사실 큰 흐름은 이런 이제 빅3 조선 3사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빅3사의 주가의 흐름을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먼저 HD 한국조선해양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자, 신고가를 또 계속해서 만들고 있죠. 우상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이게 업황의 사이클에 따라서 또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주봉상으로 봐도 신고가의 영역이고 이전 매물대까지도 또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전에 2008년, 2009년에 이제 조선 업황이 굉장히 또 호황기였을 때에 비교하면 아직도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가가 5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뭐 10만 원대 이하로 내려왔고 그러던 주가가 이제 다시 한 20만 원대까지 올라와 주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신고가의 영역이지만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인데 역시나 흐름이 비슷하죠. 차트의 흐름이 비슷하고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냈지만 지금 다시 조금 음봉을 만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다만 이 하락의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신고가를 찍고 나면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구간에 있던 이제 매물들이 나오면서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조정의 폭이 큰지 안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이 주가의 향방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조선 업황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이런 단기 평선을 돌파해주고 또 한번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다시 돌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 큰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이전에 2008년에 만들어놨던 고점 부근, 요때가 이제 아마 한 35,000원, 4만 원, 요 구간에서 지금 이제 뭐 11,000원대까지 내려와 있고 이제 막 이제 고개를 틀어서 이제 우상향 추세로 만들어가고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상방으로 더 크게 열려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준비한 종목은 뒤쪽에서 밀착 종목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요 차트의 패턴과 유사한 흐름이에요. 유사한 흐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LNG 그리고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 있고 강하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목 뒤쪽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굵직한 이 관련주들의 흐름을 통해서 조선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죠. HD 한국조선해양 먼저 살펴봤습니다. 현재도 신고가 영역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초호황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직도 조금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과연 이전에 그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살펴봤습니다. 음봉을 그리면서 오늘 하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표님께서는 또 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워낙 조선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는 데다가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선 3사는 굵직한 이 패턴 안에서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대표님께서 예측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소하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 조선 3사에 대해서 나는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3사 중에서 그럼 대표님이 보시는 유망한 한 종목이 있을까요? 이제 뭐 다 좋지만 오늘의 밀착 종목이 굉장히 유망하다. 갑자기 또 힌트가 돼버렸네요. 물론 3사는 아니에요. 3사는 아닌데 네. 그래도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다. 3사를 뛰어넘을 만큼 그렇죠. 상승 가능성이 네,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또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근데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살짝 꼬았어요. 좋습니다. 네, 오늘 밀착 종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NG 벙커링 베슬과 관련해서 이제 1등 수주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이제 LNG 선박의 교체 발주 사이클이 2025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이제 미뤄봤을 때 충분히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들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이 기업도 역시나 이 LNG 운반선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거기다가 이제 과거의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을 이루고 3분기 영업이익이 또 굉장히 잘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이전에 신고가를 또 한번
찍었죠. 그 신고가를 한번 찍고 나서 지금은 이제 음봉을 한 2개 정도 만들고 조정 구간에 돌입을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2008년에 이제 대호황기 때 고점을 한번 찍고 그다음에 이때 만들어놨던 이런 쌍봉 고점들을 앞전 캔들에서 일부 물량들을 거의 다 소화를 하고 이제는 이제 돌파를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월봉 차트인데 돌파를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는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뭐 이제 엔진 관련주라든지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은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많이 가지고 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 종목은 또 탄력 있게 올라가지고 또 탄력 있게 이제 조정도 나와주고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다만 이 종목은 조금 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굵직굵직한 기업과 함께 좀 주가 흐름을 같이 하고 있고 그만큼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이 시점에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역시나 밀착 종목도 수급 포착기,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어요. 그만큼 수급은 일정하게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 보시면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 구간에 돌입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초록 색깔 선이 62평선이에요. 62평선. 여기 60평선 받고 반등이 나와줬죠. 근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이 하단에 있는 밴드까지는 내려와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구간이 이전에 고점을 만들어놨던 이런 구간들, 이전에 돌파가 나와줬던 이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방이 하방보다는 훨씬 더 크게 열려있다. 하방은 뭐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 조정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125,600원이지만 뭐 115,000원 선까지는 조정을 또 열어두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보셨다시피 지금 이미 신고가를 한번 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전에 만들어놨던 좀 굉장히 오래된 장기간의 매물대들을 다 돌파를 하고 이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와 줬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밀착 종목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이런 시장에 맞게 또 중장기적으로 움직여주는 종목 가져가실 수 있게 가지고 왔고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그 다음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 다음에 매수가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 라이브 방송에서도 종목에 대한 내용들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밀착 종목 이외에 보너스 종목, 불수급 포착기 보너스 종목도 지금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들어가셔서 가격 전략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안에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조선 3사보다도 더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오늘의 마지막 밀착 종목 함께 한번 살펴봤습니다. LNG 운반선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조선 안에서는 역시나 이 LNG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의 흐름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이전에 봤었던 관련주들이랑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이미 앞서 언급을 해주신 바가 있었죠. 이 신고가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월별의 흐름을 봤을 때는 강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보다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골드라인이 형성된 다음에 상승 흐름이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한번 노려봐야겠죠. 밀착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들 그리고 앞서 만나봤던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불수급 보너스 종목까지 팍스통신망 안에서 자세한 전략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보너스 종목은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대표님과 주식광장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